안녕하세요. 책길 소은순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잔소리하지 않고도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자존감 높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아이를 의존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반 컵만 마실지 아니면 한 컵을 다 마실지 묻거나 빵을 살짝 구울지 아니면 바싹 구울지 묻는 문제들은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비춰줄 수 있지요. 하지만 아이에게 사소 하나마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됩니다. 아이가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거나 고집을 피운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을 먹는 게 어떻겠니? 외출하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렴. 벌써 잠잘 시간이 됐구나. 이런 경우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권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권이 아이의 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얼마나 쓴지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하잖아. 어때? 사과 주스랑 함께 마실래? 아니면 보리차하고 함께 마실래? 할머니 댁에 가는데 집에서 2시간이 걸린단다.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올래? 아니면 그냥 출발해도 되겠니? 지금은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지금 잘래? 아니면 침대에서 좀 놀다가 잠이 올 때 부를래? 부모들 중에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라 할 수 없죠. 아이를 또 다른 상자 안에 가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이의 노력을 존중해주며 옆에서 지켜보는 것인데요.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해주는 편이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달리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기왕에 하는 일을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만일 아이가 쉬운 일을 하는데 성공했다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실패했다면 결국 쉬운 일도 못하는 셈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야 혹은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만일 성공했다면 어려운 일을 성공해낸 데 대한 자부심을 맛볼 것이고 실패했다면 그 일이 어려운 탓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좌절감을 줄이고 최소한의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죠. 부모는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을 일종의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들이 경험 없는 아이들과 입장을 바꿔본다면 처음 몇 번 일을 해보는 동안 그 일이 정말 새롭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한테는 어려울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왜 나에게만 어려운 것일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아이와 자신을 비교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모는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빡빡한 지퍼를 올리기 전에는 지퍼를 밑으로 끝까지 내리면 도움이 된단다.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기 전에 동글동글한 공을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문을 열기 전 숫자를 누르기보다 때로는 문의 손잡이를 몇 번 돌려보는 게 도움이 된단다. 때로는 도움이 된단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까닭은 도움이 안 될 경우에 아이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의 몸이 힘들 때, 더 많은 주의의 관심을 필요로 할 때, 또 아이가 어린 아기일 때는 당연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스스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를 빗겨주고 양말을 신겨준다면 편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방향만 부모가 알고 있다면 때로는 아이를 도와줌으로써 부모와 아이 모두 순수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이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 갔었니? 그냥 나갔다 왔어요. 밖에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와 같은 부모 자식 간의 질문과 대답들은 매우 흔하죠. 아이는 부모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 싫을 때면 몰라요 하거나 혹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대답들을 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에게 질문을 안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질문을 잠시 멈추고 아들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어주었더니 아들이 마음을 열었다며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에게 질문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질문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흔히 아이에게 오늘 재미있었니? 라고 묻고는 하지요. 아이는 이런 질문을 일종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며 부담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피아노와 운동을 배우러 가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기대까지 갖고 있는 법입니다. 아이가 즐기지 못한다는 건 본인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부모의 실망까지 함께 떠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은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건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아이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라는 동안 부모에게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쏟아내게 마련인데요. 무지개는 왜 생기나요? 아기들은 왜 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을까요? 대학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그 즉시 적절한 대답을 찾으려고 들지요. 그러나 모든 질문에 꼭 즉시 대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스스로 이미 대답을 생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대체로 자신이 생각을 더 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는 것은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정신활동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던진 질문을 스스로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너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거나 질문을 다시 반복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질문한 아이를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물었구나. 철학자들도 오랫동안 연구해온 문제인데 답을 빨리 내놓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 답 못지않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아이가 집 밖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아이의
의존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집 밖의 세상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말고도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진 더 큰 사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 밖의 세상은 이상하거나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일 외에도 부모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호 선생님은 비만 아들을 위한 적절한 식습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용품점 주인은 어떤 운동화가 아이에게 좋은지 가르쳐 줄 수 있고, 도서관 사서는 어려운 숙제를 하는 아이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며, 치과 의사는 아이에게 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말보다 이러한 집 밖의 세상 사람들이 더 소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6번째, 아이의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란 기쁨을 많이 누리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때로 아이들로부터 중요한 경험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갖고 싶어 하는 9살 딸을 둔 아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말을 한 마리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빠는 경제적인 이유나 말을 키울 장소가 없다는 핑계를 대는 대신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기르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기를지 자세히 얘기해 보겠니? 그런 다음 딸이 말에게 매일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떻게 씻기고 어떻게 재우고 어디를 어떻게 탈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딸은 말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듯 합니다. 그 이후 아이는 말을 사겠다고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다음 도서관에서 말에 대한 책을 빌려와 말을 그리고 마구간을 짓기 위해 용돈의 일부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는 경마장에서 자원봉사 일을 신청해서 가끔씩 말을 타기도 했지만 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말을 사려던 돈으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7번째, 될 수 있는 한 아이의 신체는 만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덮지 않도록 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어깨를 똑바로 펴주고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주고 블라우스 자락을 치마 속으로 넣어주고 옷깃을 매만져 주는 일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신체적 비밀에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8번째,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책에 왜 코를 박은 채 글씨를 쓰는 거니? 숙제할 때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해야지. 머리카락이 눈을 덮지 않도록 단정히 깎아야지. 그래서야 앞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소매 단추를 끝까지 잘 채워라. 단정하게 보이도록 말이다. 낡은 셔츠는 이제 버려야겠다. 새 옷을 입어라. 그런 걸 사느라고 아까운 용돈을 썼니? 괜히 돈만 버렸구나. 많은 아이들은 이런 잔소리에 소리치고 신경질을 내지요. 9번째,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같이 있을 때 흔히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민수는 학교 다니는 게 재미있어 해요? 수지는 원래 아기를 좋아하나요? 준호는 왜 새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지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부모는 무심코 아이 대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독립심을 존중해 주려면 민수가 대답해 줄 거예요. 답을 알고 있거든요. 하는 식으로 대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11번째, 아이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존중해 줍니다. 아이는 때로 무언가를 무척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서적, 신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작은 아이들은 화장실을 큰 아이들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수영을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물이 두려워 수영장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또 엄지손가락을 빨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무언가를 망설이거나 피곤할 때 엄지손가락을 빨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린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재촉해서 당황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엄마 아빠처럼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좀 더 크면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때가 되면 엄마가 엄지손가락을 빨라고 해도 내 스스로 빨지 않게 될걸? 12번째, 안 돼라는 표현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본의 아니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의 희망을 꺾게 되는데, 부모의 안 돼! 라는 소리는 아이의 독립심에 상처를 줍니다. 아이는 상처를 준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질을 부리고 욕하고 심술사납게 굽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래라고 간단히 허락만 해줄 수는 없겠죠. 정보를 주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부모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안 돼라는 표현이 적을수록 이에 대한 대안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지만, 안 돼라는 말을 자주 쓰면 대안 또한 적어지는 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동 심리학자로 유명한 하임 기너드 박사에게 사사를 받은 부모 자녀 사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는 아델 페이퍼 일레인 마즐리 씨가 지은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을 구매해서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